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유전 마지막 단원, 사람의 유전병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한 돌연변이, 염색체 수 이상 유전병들을 알아봤었어. 그쵸? 그래서 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의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 유전자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염색체 구조 이상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 그랬는데 염색체의 구조가 변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상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A, B, C, D, E, F, G인 순서로 가지고 있는 이 염색체가 변형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EFG 한쪽이 없어져 버렸어. 이걸 보고 결실이라고 합니다. 있던 게 없어지는 거. 이러면 당연히 여기 있던 유전자들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EFG여야 되는데 EF가 하나씩 더 있어. 이 얘기는 뭐냐? 중복되었다 그래요. 중복. 이게 하나 더 중복돼서 붙어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던 유전자가 그치, 중복돼서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된 것처럼 이 유전자가 늘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 얘는 크기는 문제 없어. 그쵸? 그랬는데 A, B, C, F, E, D래.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걸 보고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역위라고 부릅니다. 역위. 그래서 이 역위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염색체 DNA의 구조는 좀 복잡해 생각보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얼마나 잘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위치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위치가 바뀌어 이러면 그 유전자의 발현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유전병이 생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이건 뭐냐면 이 염색체랑 다른 염색체들이 있었어. 그랬는데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어요. 서로 떨어져 가지고 다른 데 붙어버렸어. 이걸 보고 전좌라고 합니다. 전좌.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 빈도 양상이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전좌입니다. 그러면 각각 이런 애들이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응애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새끼 고양이 같은 거야. 고양이처럼 운다 그래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울음소리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뇌 발달에 지체가 일어납니다. 잘 발달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머리가 작고 정신지체가 일어나고 대부분 어릴 때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의 원인은 바로 이 5번 염색체 있어.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돼요. 이 부분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또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거는 뭐냐면 백혈병 알죠? 혈액에 미성숙 백혈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게 피가 조금 분홍색, 흰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백혈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제 백혈병은 백혈구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몸에 심각한 문제가 좀 생겨요. 대부분 그 피를 만드는 백혈구를 만드는 골수 쪽에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깁니다. 자, 얘는 왜 생기냐면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가 서로 위치가 바뀌었어. 전자가 돼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은 염색체의 구조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질병이다. 자, 이번에는 유전자 이상 유전병을 살펴볼게요. 아까까지 봤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거, 수에 이상이 있거나 구조에 이상이 있으면 염색체라고 하는 되게 큰 애야. 그래서 거기 여러 개의 염색체 유전자가 한꺼번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그런 질병이 됩니다, 보통. 그런데 이 유전자 이상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유전자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돌연변이 할 때 이제 우리 배웠지만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그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게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 이상이 생겨가지고 한쪽 부분에 부품이 잘못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겠지. 그래서 못 쓰는 핸드폰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연찮게 걔가 이렇게 바뀌었더니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엄청 많이 일어나다 보면 어쩌다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겠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유전병이 이제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좀 특이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야. 정상적인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얘는 기능을 잘 못해. 그러면 기능을 못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얘는 그 유전병이 드러나요. 그런데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얘는 기능을 못하지만 얘는 기능을 하니까 정상적이 나타나.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전자 이상 유전병은 열성으로 유전됩니다. 문제가 있는 애가 있는데 정상인 애가 있으면 정상이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우연찮게 얘가 기능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이상한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됐어. 그러면 정상 유전자가 있더라도 얘가 다른 기능을 나타내니까 우성으로 얘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성인 유전자 이상 유전병도 있더라. 이런 걸 알아두고 한번 얘를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동그란 도넛 모양으로 동그란 원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기면 이게 남모양으로 이렇게 휜다는 거야.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왜 빈혈증이겠어요? 그치? 이게 걸리면 산소 운반에 문제가 생겨.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분자가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은 철을 함유하고 있어서 산소를 운반해 주거든. 그래서 이 적혈구가 산소를 잘 운반해 주는 건데 정상적인 애들은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 DNA이고 얘가 이 코돈이 아미노산 프롤린, 글루탐산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긴 건데 얘들이 다 정상적이야. 그런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사람 유전자는 다 CCT 같은데 GAA가 들어가야 될 때 T가 들어갔어. 이거 하나가 바뀌었어요. 하나. 엄청 긴 것 중에 이거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결과로 아미노산의 순서가 프롤린, 글루탐산에서 프롤린, 발린, 글루탐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얘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길다란 섬유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풍선이 있는데 물풍선에 물이 잘 들어있어. 그랬는데 얘는 갑자기 안에서 이 물들이 연결돼가지고 나무젓가락이 하나 안에 생기는 거예요. 풍선 안에 나무젓가락이 있으면 어떻겠어? 그치? 모양이 동그랗게 유지가 안 되고 이런 젓가락 때문에 모양이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남모양 적혈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산소 운반 능력이 살짝 떨어져. 그거 외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주 가는 모세혈관에 피가 이렇게 흐를 때 정상 적혈구는 동글동글해서 잘 지나가요. 잘 지나가는데 이 남모양 적혈구는 막 이렇게 사이에 걸려. 지들끼리 모양이 이러니까 막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걸려버려가지고 이 지역을 막을 수 있어. 그럼 그 지역으로 피가 못 가면 산소 공급을 못 받고 그 지역에 뭐 빈혈증이나 아니면 뭐 애들이 썩는다든 괴사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병이 안 좋잖아. 되게 안 좋은데 좋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어떨 때 좋지? 신기하죠? 바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얘네들이 더 좋은 지역이 있어. 바로 이겁니다. 뭐지? 그치. 모기가 그 전파하는 병 중에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은 적혈구에 이 말라리아 원충들이 사는 건데 얘네들이 얘 안에 살면서 적혈구를 이제 파괴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라리아 원충이 잘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에 잘 안 걸려.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퍼져 있고 말라리아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기에 걸려 있으면 말라리아에 잘 안 걸려서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흔히 알 수 있는 유전자 이상 유전병들이야.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뭐 하고 있죠? 혈액 검사를 하고 있지. 아기 발바닥에 피를 살짝 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알아보는 게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닐케톤 요증은 뭐냐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처리하는 효소가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페닐알라닌이 몸에 쌓여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모든 단백질의 대부분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뭐 고기, 우유, 콩, 달걀 이런 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 얘네는 페닐알라닌 소화를 못 시켜서 몸에 쌓여서 문제가 생겨.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뇌에 쌓이면 이 뇌가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없어서 정신지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페닐케톤 요증에 걸려서 아무 처치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자란 애들은 정신지체가 돼. 그런데 해결법이 있어요.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얘는 페닐케톤 요증이 있어요 하면 페닐알라닌이 없는 분유를 먹이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정신지체 없이 잘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 없는 분유, 특수 분유를 먹이면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검사는 모든 신생아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이상 유전병들이 있다. 자, 여긴 누구야? 이 친구는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비노증은 우리 검은 색소,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드는 질환인데 흑인이에요.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흑인인데 알비노증 때문에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다 보니까 피부도 하얗고 머리카락도 하얗고 몸에 전체적으로 검은 색소가 없어서 좀 하얘 보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점이 안 좋냐? 피부색이 다르니까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햇볕에 타면 어떻게 돼요? 좀 시커매지죠? 햇빛에 아주 많이 쐬이면 그치 빨개지고 막 피부가 벗겨지고 쓰리고 아파요. 피부에 화상을 입는 거야, 햇빛에. 근데 이걸 보호해 주는 게 멜라닌 색소거든. 근데 얘는 멜라닌 색소가 없다 보니까 피부에 햇빛에 대한 방어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되게 안 좋겠지. 그래서 이런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둘 다 열성으로 유전이 됩니다. 그러겠죠? 자, 알비노 유전자, 정상 유전자 있으면 얘가 색소를 만드니까 얘는 정상이 돼. 페닐케톤 요증 유전자가 있는데 이쪽에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얘가 소화시켜주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열성이야. 그런데 이제 일부 우성인 질병들이 있어요.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얘는 신경계가 점점 파괴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뇌도 파괴되고 막 몸도 못 움직이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어릴 때는 괜찮아.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되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아이는 낳고 걸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계속 대를 물려서 이어지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전자 이상 유전병까지 해서 유전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댓글로 달 내용은 뭐냐면 오늘 초반에 배웠던 거 해볼게요. 염색체 구조 이상에는 4가지가 있었어. 이 4가지 염색체 구조 이상이 뭔가요? 댓글로 4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